말로만 듣던 보이스피싱에 우리 가정이, 아니 87세 우리 엄마가 피해자가 된 건 9년 전의 일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홀로 고향집을 지키고 계신 엄마가 걱정되어 하루 한 번씩 국제전화로 엄마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그런데 5월 어버이날을 며칠 앞둔 어느 날, 핸드폰 집 전화, 아무리 신호가 가도 엄마가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였습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시골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 고독사로 쓸쓸한 생을 마감하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 혹시나 싶어 비상 연락번호에 저장해 두었던 동네 이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따님이신가요? 이 동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엄마 때문에. 순간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이장님, 왜요? 우리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나요? 우리 엄마 지금 어디 계시죠? 잠깐만 좀 침착하고 내 말부터 들어봐요. 엄마는 무사하고 지금 집에 계시니 진정 좀 해요. 따님, 혹시 보이스 피싱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엄마가 그런데 전화는 왜 안 받죠? 집 전화, 핸드폰 다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안 받는 게 아니라 못 받아요. 충격으로 어제 핸드폰도 잃어버렸고 집 전화는 글쎄 모르겠네. 내가 자네 집에 한번 올라가 볼 테니 이따 다시 전화해봐요. 쿵쾅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20년 같은 20분이 지난 후 다시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쿠, 야야, 우야꼬. 내가 잘못했대이. 네가 보내준 피 같은 돈 다 날렸다. 아이쿠, 우야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곡하면서 우셨던 것 말고 그렇게 대성통곡하면서 울부짖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지.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등쳐먹어? 엄마, 괜찮아요. 엄마 몸만 안 다쳤으면 그깟 돈 다 줘도 상관없어요. 사실 나라에서 이런저런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엄마 통장에는 따로 큰 돈이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가 보내준 피 같은 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두었는데 나중에 새끼들 오면 줄라고. 아이고 망했어. 87세이신 엄마에게 내가 보내드렸던 용돈은 그냥 돈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요라며 바다 건너 20여 년 떨어져 살았던 엄마와 딸 사이의 애틋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손자 손녀들 찔러주고픈 맘에 한 푼 두 푼 모아 불어나는 통장 보는 재미로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엄마에게 이번 사건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가까이에 이모님이 사시지만 늘 혼자 계시는 엄마가 걱정이 돼 이번엔 꼭 미국으로 모셔오기로 작정하고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요새는 100세 인생이다. 일이 멀쩡한데 내가 왜 혼자 못 사노? 걱정 말거라. 나중에 내가 혼자 못 살 것 같으면 그때 너거들 따라 나설 기다. 엄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9년의 세월이 흐른 후 96세로 엄마는 하늘의 별이 되셨습니다.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차곡차곡 가족 사진을 모아둔 곳에서 의문의 쪽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딸아, 내가 잘못되거든 여기를 꼭 파보거라. 샘가 옆에 빨간색 드럼통 밑이다. 엄마는 한평생 잘 살다 간다. 너무 슬퍼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또 보자. 글자를 잘 몰랐던 엄마가 80 넘어서 복지센터에 등록해 한글 공부를 시작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딸에게 이승에서의 마지막 문장을 남기기 위해서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채로 샘가 옆으로 가보니 빗물을 받아 쓰는 용도로 사용했던 커다란 고무 드럼통이 있었습니다. 밀치고 몇 번의 호미질을 하자 검은색 비닐 봉지 하나가 땅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지를 열어보니 몇 년 동안 내가 보내준 용돈이 날짜별로 금액을 기입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짐작컨대 보이스피싱을 한번 당했던 터라 통장에도 못 넣고 전화 내용도 누가 도청할까봐 심지어 딸인 나한테도 사실을 말 못하고 땅속에다 돈을 모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엄마, 어떻게 이런 일이. 엄마의 검은색 비닐봉지 유품을 가슴에 안고 철퍼덕 땅바닥에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한 달 한 달 보내오는 얼마간의 용돈을 차마 아까워 쓰지 못하고 땅속에 숨기셨을 어머니. 비닐봉지에 돈이 더해질 때마다 이제나 저제나 딸자식 식구들 오기만을 목 놓아 기다리셨겠죠. 이 돈 찾거든. 민수 민정이 책 사보라고 전해주거라. 할미가 되어서 우리 이쁜 것들 용돈도 제대로 못 주고 떠나는구나. 집주인 없는 황량한 시골집에서 며칠 더 머무르면서
엄마의 손때가 잔뜩 묻은 유품 몇 가지를 챙겨왔습니다. 외로운 밤 엄마의 기나긴 친구가 되어줬을 무지개 빛깔 반지꼬리암. 그리고 빗돌빗돌 썼다 지우고를 반복한 흔적이 역력한 한글 공부 공책. 거기엔 식구들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가 수도 없이 반복해서 빼곡히 적혀져 있었습니다. 행여나 치매라도 오면 그 연결고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붙잡고 싶으셨겠죠. 어머니, 이제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아버지 곁에서 편안히 쉬세요. 다음 생이 있다면 또 엄마 딸로 태어나 이젠 떨어지지 않고 오래오래 곁에 머무를게요.